올브스와 맨유의 경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버햄튼이 감독 교체 이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2연승입니다 벌써. 네. 울버햄튼 오닐 감독 취재에서는 정말 강등 거의 한 2순위? 1순위가 사우스햄튼이면 그런 수준이었는데 어느덧 2연승을 달리면서 강등권까지 탈출을 했습니다. 이게 역시 오늘 새벽에 열린 경기였죠. 몰리뉴 스타디움 울버햄튼 홈에서 열린 경기였고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경기였습니다. 근데 심지어 상대팀이 맨유. 그렇죠. 포르투갈 감독 더비.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성적 부진으로 게리 오닐 감독 경직을 하고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을 선임을 했죠. 페레이라 감독이 누구냐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김민재를 페네르바체로 데려왔던 인물이고 좀 포르투에서 좀 성과를 냈던 감독인데 울버햄튼 오자마자 좀 체제 개선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맨유 같은 경우도 아모린 감독 포르투갈 리그에서 굉장히 성공한 아모린 감독을 데려와서 지금 일단은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데 돌파가 안 돼요. 돌파가 안 되고 오히려 뭔가 문제점만 좀 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흔들리는 맨유를 상대로 울버햄튼이 승리를 거뒀고요. 페레이라 감독 선임 후에 일단 레스터 시티를 원정에서 3대 0으로 잡았죠. 그러면서 리그 4연패에서 탈출을 했고 이번에 맨유도 잡으면서 무실점 2연승. 그렇죠. 무실점 5득점. 무실점 5득점. 갑자기 이게 체질 개선뿐만 아니고 뭐 결과도 너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승리로 울버햄턴이 맨유를 홈에서 잡아낸 게 2019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겐 기분 좋은 소식. 황희찬 선수가 마침내 리그 첫 골을 터뜨렸는데 물론 선발 출전은 아니었고요. 네. 후반 29분에 1대0 상황에서 곤살로 게데스와 교체를 해서 들어왔는데 54분 그러니까 경기를 끝내는 맞습니다. 네, 네.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의 이제 추가 시간 끝날 무렵에 쐐기골을 딱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상대 팀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퍼지거든요. 완전 기분 빠지죠. 네. 이제 맨유가 공격 마지막 그 동점골을 넣으려고 막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울버햄튼 지형에서 공을 좀 빼앗아 냈고 역습이 바로 진행이 됐죠. 근데 황희찬과 그리고 쿠냐 둘 다 하프라인 뒤쪽에서 출발을 하면서 오프사이드는 완벽하게 피했고 쿠냐가 공을 들고 골대 앞까지 가서 거기서 황희찬한테 패스를 해줘서 황희찬이 그거를 정확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실수 없이. 뭐 좀 잘 안 풀리는 선수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잘못 차가지고 공이 너무 세게 나간다든지 뭐 아니면 골키퍼한테 막힌다든지. 근데 황희찬 선수는 굉장히 좀 오나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잘 밀어 넣었던 것 같습니다. 쿠냐가 애가 됐어요. 저는 쿠냐가 그 패스하고 자기가 딱 무릎 꿇고 쓰러져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이 선수가 진짜 성장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쿠냐를 잘 아시잖아요. 아틀레티코 그럼요. 팬이니까. 거기서는 잘 못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열심히 하는 선수 아니었나요? 애는 착해요. 그렇죠. 네. 하여튼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올 시즌에 공식전 14경기 만에 기록한 첫 골이자 첫 공격 포인트입니다. 이게 진짜 좀 오래 걸리긴 했네요. 맞아요. 지난 시즌에 커리어 하이를 찍고 좀 이제는 울버햄튼 핵심으로 올 시즌도 좀 끌어가라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또 부상과 부진이 찾아오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도 새해를 맞기 전에 이렇게 득점포를 가동을 해서 참 다행이고 고맙다는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 골을 기점으로 훨씬 좀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쿠냐 입장에서도 동료가 어쨌든 부진이라면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골을 만들어준 게 참 다행이다 싶어요. 공격수는 어쨌든 골로 이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런 그 마수거리 골이 중요한데 네. 여러모로 쿠냐 땡큐. 그렇죠. 브라질 말로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 네. 그냥 네. 황희찬 기록 뭐 한번 살펴보면 네. 퍼거스님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네. 네. 회원가입이 아니구나. 네. 희찬 선수 올 시즌 리그 첫 골 축하합니다. 근데 맨유 팬으로서 3경기에서 2골이나 코너킥 다이렉트 실점도 멘탈님이 나갔는데 갈아 쓰는 부패를 보고 있자니 피리 맨유는 겨울 이적 시장보다 과감히 피나는 이적 시장이 돼야 할 것 같네요. 희찬 선수 골 넣어줬지만 애착팀이 져서 기분이 반반하네요. 네, 이제 맨유 얘기는 요거 뒤에 이제 할 테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황희찬 선수가 올 시즌에 EPL 11경기, 리그컵
컵대회 포함해서 이 컵대회 2경기 해서 출전했지만 공격 포인트 없었고요. PL에서 마지막 득점이 지난 시즌 지난 5월 5일 맨시티를 상대한 36라운드 원정 경기였거든요. 그 당시에 울버햄튼이 1대5로 패배를 할 때 그때 황희찬 선수가 득점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8개월 만에 골을 넣게 됐네요. 리그에서는. 뭐 황희찬 선수 그래도 확실히 이전 경기도 맨시티를 상대로 골을 넣었고 이번 경기에서는 맨유를 상대로 골을 넣었으니까 맨체스터 형제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난 시즌에는 특히 맨시티전에서 2경기 연속골을 넣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가르디올라 감독이 코리안 가이라는 좀 우리한테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죠. 이어서 맨유를 상대로 득점을 했는데 예전에 맨유 킬러였던 기성용 선수가 있었잖아요. 스완지 그렇죠. 시절에. 또 최근까지 맨유를 상대로 득점한 손흥민 선수도 있었고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맨유를 상대 골 넣은 한국인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황희찬이 골을 넣은 거 우리가 앞서서 이제 쿠냐의 도움이 대단했다라고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네. 보면 쿠냐가 이날 뭐 도움뿐만 아니라 골도 넣고 드리블 4회, 태클 4회 그렇죠. 그리고 키패스 1회 이렇게 준수한 활약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시즌 쿠냐는 올브스 자체입니다. 진짜. 네. 벌써 뭐 이적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아스날이 뭐 원하고 있다. 쿠냐 많이 이런 얘기가 컸네. 나오는데 울버햄튼도 네. 1월에 쿠냐를 꼭 지키고 싶다라는 좀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아스날이 마음 먹고 비드를 하면 또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선수도 가고 싶을 수 있으니까. 네. 아스날이 노릴만하죠. 아스날이 어쨌든 최전방과 왼쪽이 아쉬운데 그렇죠. 쿠냐는 둘 다 되는. 둘 다 되고 네. 굉장히 좀 하드워커기도 하고 네, 잘해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이 이날 경기에서 코너킥으로 어떤 골을 넣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 후반 12분에 오나나 키를 넘기는 바나나킥 손흥민 선수가 생각나는 그 코너킥 골을 넣었습니다. 상황을 봤을 때 쿠냐의 킥도 워낙 좋았고 근데 울버햄튼 선수 2명이 오나나를 앞뒤로 딱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오나나가 앞에 선수랑 몸싸움을 하다가 공이 뒤로 넘어오니까 뒤로 가려고 하는데 막혔거든요. 그 울버햄튼 선수랑 부딪히면서. 뭐 근데 이번에는 어떠한 반칙 장면도 아니었고 그게 그대로 골로 빨려 들어가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선제골이 됐는데 요 골을 보고 BBC 역시 일주일 전에 손흥민 선수가 연상되는 그런 골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맨유 입장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든 코너킥 골을 2번이나 허용을 하게 된 거죠. 골키퍼 입장에서 멘탈 터질 만할 텐데. 이거는 피파 2에서밖에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코너킥 골 먹히면 진짜 열받거든요. 이게 사실 코너킥 골은 네. 아마추어 축구 씬에서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 아마추어 축구 씬에서도 말 그대로 뭐라 그러지? 약간 킥이 약간 생각보다 잘 맞아서 아니면 그 예상치 못한 돌풍. 네. 그렇지. 돌풍. 아니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아마추어 축구에서. 네. 근데 무슨 프리미어리그에서 2주 연속으로 같은 팀에 같은 골키퍼가 먹힌다는 게 참 요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맨유의 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맨유 입장에서 엄청 굴욕적이죠. 메시도 코너킥 골을 못 해봤다는데 지금 2경기 연속으로 코너킥 골을 네. 먹히니까 아마 요즘 EPL 팬들도 뭐 한 번 이거 평생에 살다가 한 번도 보기 어려운 골을 2번이나 봤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써니 골에 완벽한 대자뷰로 똑같이 실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맨유 이야기 좀 해보면 맨유 심각합니다. 아모림 체제 이후 반전이 딱히 없어요. 네, 뭐 맨시티 잡고 뭐 이런 경기들은 있었지만 사실 패배가 훨씬 많고 지금 보면 아스널, 노팅엄, 본머스 뭐 이런 경기 다 패했고요. 최근 모든 대회를 봤을 때 7경기 5패입니다. 정말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아 맨유가 코너킥 골을 먹은 게 같은 키퍼는 아니네요. 네, 정정해. 그렇죠. 네. 어쨌든 뭐 2번이나 먹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코너킥뿐만 아니고 세트피스로 계속 실점을 내주고 있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모림 체제에서 이미 너무 빠르게 얘네 세트피스가 약점이다. 이것만 노려. 이게 돼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모림 감독 부임 후에 맨유는 리그 6경기에서 승점 7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 테나 감독보다 더 안 좋긴 하더라고요. 승점 사냥 이거 자체가.
8경기에서 17점. 울버햄튼은 단 2경기에서 6점. 굉장히 큰 차이고 또 여러 번 전술도 바꾸고 선수도 바꿔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 확실한 조합을 찾지 못한 모습이고 전방에선 파기력 떨어지고 후방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노출되는 총체적 난국에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뭐 레시포드도 최근에 개판이죠, 계속 개판. 나가고 있고 팀 분위기가 이게 어수선한 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테너 때도 선수랑 감독이 좀 갈등이 좀 있었고 아모린 감독도 지금 뭐 레시포드랑 어떻게 보면 좀 길들이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지르크제이 이적설도 계속 나오고 그렇죠. 뭐 아모린 감독이 이제 사실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원래 감독 경질 버프라는 게 있잖아요. 그 허니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허니문이 없다는 것 자체가 맨유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고 좀 불안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부페도 경고 누적 퇴장당하면서 다음 경기 출전 못하고요. 네. 게다가 우가르테도 경고 한 장을 받아서 옐로 트러블이죠. 얘는 잘 나오지도 못하는데 벌써 뭐 옐로 트러블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다음 경기에 못 나옵니다. 다음 경기 상대는 뉴캐슬입니다. 뉴캐슬도 쉽지 않은 상대죠. 굉장히 뭐 리버풀 상대로 막 3대3 이렇게 비기고 했던 팀인데 페르난데스가 그래도 에이스인데 에이스가 못 나오는 게 굉장히 좀 클 것 같고 또 우가르트도 최근에 기회를 계속 얻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가르트까지 못 나오니까 중원 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2연승을 달린 울브스의 다음 상대가 바로 토트넘입니다.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갈 때 근데 토트넘은 2연패 중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코리안 더비가 성사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저는 좀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 전망이 좀 부정적이다. 홈에서 하는 경기인데도 네. 왜냐면 드라구신이 부상이 어떤지 봐야겠지만. 그러네요. 네. 스펜스도 네. 좀 애매하지 않나요? 스펜스 못 나오죠. 못 나오죠. 네. 완전 또 수비가 붕괴인 상태에서 최근에 다 5골 무실점 중인 울버햄튼을 만난다. 울버햄튼이 진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이대로면 진짜 따라잡히는 건 아니지 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이제 포로가 그쪽에서 이제 수비적인 약점을 노출한 겸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기가 빡빡하니까 스펜스가 어제 나온 건데 어제 그러니까 스펜스가 뒷공간에 막 맞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우도기 쪽이 좀 뒷공간에 맞았지. 근데 그 스펜스가 없는 상황에서 그 포로가 상대해야 되는 건 흐름이 좋은 쿠냐라는 점. 되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려운 경기의 연속이긴 하네요. 경기도 많고. 근데 이런 가운데 또 손흥민 선수가 좀 굉장히 비판을 받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에도 좀 시선이 쏠릴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사실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는데 다음 경기도 요 울버햄튼전 앞두고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선발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황희찬 선수 손흥민을 써야죠. 누굴 쓰겠어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빠지기 전에 황희찬 선수가 들어간다면 그 후반전에 좀 코리안 더비가 성사될 수 있겠네요. 어쨌든 토트넘 뭐 울버햄튼의 일정은 그렇고 맨유의 일정은 더 빡빡합니다. 맨유는 뉴캐슬 그리고 리버풀을 연달아서 만나는 굉장히 지옥 일정인데 요 경기를 만약에 다 패한다? 그럼 아모린 감독이 오자마자 진짜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사실 결과라는 게 지금 맨유가 14위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이거 두 번 다지면 울버햄튼이 올라오면 맨유는 진짜 이제는 더 기다려줄 수 없는 상황까지 놓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맨유 그럼 수뇌부 입장에서 반니. 근데 반니도 지금 1승 1무 3패 중이라. 근데 반니가 어쨌든 맨유에서 그렇죠. 맨유에서는 또 잘해주긴 했죠. 여러모로 굉장히 뭐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러니까 맨체스터에 마구니가 꼈네요 이번. 진짜 마구니가 꼈어요. 올해. 이 정도는 맨체스터의 문제다. 맨체스터에 굿해야 된다. 약간 그 파묘. 파묘해야 됩니다. 파묘해야 됩니다. 맨체스터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이번 주말에도 주목이 가는 그런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말에 굉장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울브스와 토트넘 경기 입중계할 거고요. 제가 맞아요. 그 지금 댓글에 남겨주신 것처럼 울브스가 토트넘에게 강합니다. 그래서 또 상성이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다만 경기 흐름이 재미없을까 봐 그게 좀 걱정. 여튼 황희찬 선수나 손흥민 선수
득점하길 바라면서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기억하는 게 사라비아한테 탈탈 털렸던 경기가 기억나거든요. 아 사라비아. 네. 아 추억의 이름이네요. 네. 과거에 PSG에도 있었고. 네. 토트넘도 맨체스터로 이사 갔나. 저 맨체스터가 이번 시즌 터가 좀 안 좋은데. 그 진짜. 맨체스터 가서 이기고 와서 그런가 봐. 굉장히 좀 맞물립니다. 토트넘, 맨시티, 맨유가 맞물려요. 맨유는 맨시티 잡고 하락세. 토트넘도 맨시티 잡고 하락세. 반면 토트넘, 맨유도 맨유도 토트넘한테 지고 하락세입니다. 여러모로 서로 맞물려 있어요. 사라비아 얘기 나오자마자 아사라비아 왜 안 나오나 했다. 우리 선생님들, 네, 그만.